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몰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지하철 몰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아니면 지하철 몰카로 적발되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뭐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지하철 몰카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을 보게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처벌 수위 굉장히 높다는 거, 가뜩이나 요즘 몰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 뭐 법원 같은 경우는 여기 규정된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양형 범위에 대해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지하철 몰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내 혹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고 저한테 실제 문의를 하시거나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뭐 CCTV 영상이나 주변의 목격자가 이제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역사 내에는 CCTV 영상이 있으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휴대폰을 이무 제출 받거나 아니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이제 그 범죄에 사용됐다고 생각하는 휴대폰 이런 거를 이제 확보한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또 조사를 하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실제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지게 수 있겠죠. 뭐 실제 몰카를 촬영한 경우, 아니면 몰카를 촬영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실제 몰카를 촬영한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혐의 당연히 인정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CCTV 영상,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인하면 오히려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성문, 그 다음에 단원서, 정식화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초범이다,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지 뭐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등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식화 진료 내역서 이거 왜 받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몰카 촬영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번 촬영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여러 번 촬영하다가 적발이 되고, 그거를 이제 몰카를 촬영하는 이유는 뭐 몰카를 가지고 물론 이제 뭐 촬영했다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촬영하는 그 순간 그런 거에 이제 뭐 쾌감을 느끼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촬영을 많이 하고, 이거는 뭐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도 보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정신과 진료 내역을 좀 받으셔서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지 추후 범행도 발생하지 않고, 추후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지, 뭐 이런 몰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양형에서도 좋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무튼 정식화 진료 내역서 받는 게, 정식화 진료 받는 거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정된 피해자가 있으면은 좀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직접 그 피해자한테 연락하시면 절대 안 되고, 뭐 아시는 분이라도 절대 안 되고,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제3자도 뭐 가족들이나 이런 경우는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성범죄 같은 경우는 변호인 통해서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촬영하지 않았다면 등 피해자는 촬영할 사실이 없다거나, 아니면 사진이 나왔는데 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뭐 전신 사진이 나왔다, 아니면 뭐 배경을 찍었는데
뭐 뒤에 이제 배경을 찍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조금 나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거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억울했던 사건입니다. 오해를 받았던 경우 그래서 이제 보시면 불송치 결정 났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몰카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인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은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선처를 많이 해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선처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문도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 진료도 꾸준하게 방문하고 치료받고 재범 위험성 없다는 거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정된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랑 합의도 보고 뭐 그렇게 해야지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되게 몰카로 적발된 경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바로 조사받고 뭐 이제 가서 진술 방향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바로 조사받고 뭐 이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경우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님이랑 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성범죄나 이런 거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혐의를 인정해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진술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님을 선임하실 때는 뭐 로펌의 크기, 규모 이런 것보다는 담당 변호사님, 그러니까 직접 내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님을 직접 검색하셔가지고 뭐 이런 사건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그러니까 성범죄에 관련해가지고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상담 때도 그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사건도 그 변호사님이 직접 진행하시는지 그것도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 그런 모든 요건을 종축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